안녕하세요. 닥터 유태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질병과 고통의 두 원인입니다. 질병이라고 하면 몸, 몸 또는 뇌의 이상을 말하죠. 질병은 객관적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진찰을 하고 그 다음에 검사를 하고 그래서 객관적으로 진단을 합니다. 질병의 대부분은요, 잠시 아프고 저절로 낫는 병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중에서는 대부분은 다 증상이 없습니다.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지방간, 동맥경화, 심지어는 암도 증상이 없죠. 그러다가 증상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아주 중병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병들을 안 아픈데 죽는 병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고통은요, 내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증상, 힘든 감정, 그리고 힘든 생각입니다. 증상은요, 제일 흔한 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통증이겠죠. 그리고 이제 기능장애, 잠을 못 잔다, 피곤하다, 소변이 자주 마렵다, 소화가 안 된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기능장애입니다. 힘든 감정, 화가 난다, 불안하다, 두렵다, 놀란다, 우울하다, 아니면 모멸감을 느낀다, 억울하다. 전부 다 힘든 감정이 되겠죠. 힘든 생각, 싫어한다, 고민한다, 참는다, 기다린다, 그리고 이제 현 상황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해가 안 된다. 전부 다 힘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고통이 아주 큰데요. 이 고통이 크지만은 대신 중병이 되거나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병을 갖다가 아파 죽겠는데 정말 아파 죽겠습니다. 그런데 안 죽는 병이라고 합니다. 이 질병과 고통은요,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질병과 고통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결과입니다. 이 질병과 고통을 일으키는 원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질병과 고통에 대한 치료를 결과 치료라고 합니다. 원인 치료가 아닙니다. 자, 질병과 고통의 원인, 제가 두 원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가 시작 원인, 두 번째가 악화 원인입니다.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작 원인은요, 내 몸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원인이 있습니다. 두 개가 합쳐져서 질병과 고통을 일으키죠. 이건 이제 결과입니다. 문제는 이 결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하느냐가 다시 또 원인이 됩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원인이 되는 거죠. 이것을 악화 원인이라고 하는데요. 문제시, 회로, 치료 의존 이런 것들이 다시 내 반응이죠. 내 대처고요. 다시 원인이 돼서 발생한 질병과 고통을 악화시키고요. 또 몸의 원인, 나의 원인을 악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몸의 원인, 나의 원인이 시작 원인, 나의 반응과 대처가 악화 원인이 됩니다. 몸의 원인은요, 몸과 뇌의 이상인데요. 정말 내가 어쩔 수 없는 게 있기는 합니다. 유전병이라든지 이러면 내가 어쩔 수 없잖아요. 내가 어쩔 수 없는 것도 일부 있지만은 대부분은 나의 원인이 누적돼서 생깁니다. 나의 원인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나의 원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몸맘섬 원인, 그리고 두 번째가 상황의 원인입니다. 몸맘섬 원인은요, 이것도 많이 들으셨죠? 첫 번째가 힘듦과 지나침, 두 번째가 뇌과로, 뇌과로는 생각과다, 감정 과잉을 말합니다. 세 번째가 잘 쉬지 못하고 잘 자지 못하는 것, 네 번째가 예민함입니다. 상황의 원인은요, 내가 깨어 있을 때 겪는 것들이 상황의 원인인데요. 이게 5가지로 구성됩니다. 그림을 보겠습니다. 그 5가지는 첫째, 내 몸맘에 대한 상황, 내가 하는 일상에 대한 상황, 내가 하고자 하는 성취에 대한 상황, 일이 됐든 학업이 됐든 돌봄이 됐든 내가 하고자 하는 관계의 상황, 그리고 내가 상호작용하는 문물, 사회, 환경의 상황입니다. 문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든 상품과 서비스를 말합니다. 악화 원인의 첫 번째가 문제시입니다. 문제시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면 무시가 되겠죠. 문제가 없다, 이게 무시라고 합니다. 반면에 문제가 있는데 문제보다도 훨씬 크게 생각하는 것, 그렇게 크게 반응하는 것, 이걸 문제시라고 합니다. 이게 악화 원인의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회로라고 하는 겁니다.
네, 회로라는 것은 뇌에 생기는 회로인데요. 고통을 증폭시킵니다. 통증을 증폭시키고 기능 이상을 증폭을 시킵니다. 이 뇌에 생긴 회로라는 거죠. 증상은 이제 몸에서 느껴지지만은 그 몸에서 느껴지는 그 반응을 갖다가 훨씬 증폭시키는 것. 이게 이제 뇌의 회로입니다. 뇌의 회로는요, 하드웨어가 아니고 소프트웨어입니다. 예, 그래서 무슨 뇌 구조가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뇌 케미스트리, 뭐 화학적인 게 잘못됐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재프로그래밍 해야 되겠죠. 네, 세 번째가 치료 의존입니다. 나는 치료만 받아야 되고, 나는 어쩔 수 없어. 그러면 이게 이제 치료 의존이 되는 거고요. 이 약과 치료를 갖다가 3개월 이상 지속할 때 이걸 갖다가 치료 의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치료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과만 치료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원인은 그대로 두니까 악순환을 하겠죠. 자, 이제 원인을 확인하셨죠? 그러면은 완치 훈련, 완치 훈련은 또 글을 보면서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시작 원인이 있고요, 결과가 있고요, 질병과 고통의 결과가 있고, 그 다음에 악화 원인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것, 이게 이제 완치 훈련이 됩니다. 그래서 시작은 내가 문제시하고 회로를 만들었고 치료 의존했던 걸 갖다가 내가 완치를 원하겠다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질병과 고통에 대해서는 겪을 수 있는 건 겪고, 그리고 치료를 이용을 합니다. 원래 원인이 됐던 나의 원인에 대해서는 쉽게 하기 훈련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원인을 다 해결하는 것, 이게 완치 훈련이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3개월 정도가 보통입니다. 질병과 고통은 내가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살고 내가 그 질병과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더 큰 원인입니다. 남이 해주는 치료에만 의존하지 말고요, 내가 하는 완치 훈련을 시작해 보세요.